네, 그러면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ZX 칼큘러스를 통한 퀀텀 서킷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발표하기로 했고, 수리학과 21학번 성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퀀텀 서킷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바는 퀀텀 서킷이 있으면 얘를 더욱 간단한 서킷으로 만들어서 컴퓨테이션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게 첫 번째로 correctness가 있고, 두 번째로 efficiency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면은 항상 이게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기 전과 후의 결과가 같아야 하고,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이 빠르게 그리고 간단하게 되어야 이게 실용적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곤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고안된 방법이 있고, 그 중에 하나 좋은 결과로 나오고 있는 게 ZX 칼큘러스입니다. 그래서 먼저 ZX 칼큘러스 이전의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런 퀀텀 서킷이 있다고 해봤을 때 서킷에서 이런 부분을 먼저 집중을 해보면, 이런 시납 게이트와 하다마드 게이트가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소적으로 어떤 룰을 적용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번에 시납 게이트 두 개가 이렇게 얽혀 있으니까 둘이 상쇄돼서 사라지는 걸로 옵티마이제이션을 해가면은 퀀텀 서킷을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해가는 게 보통의 방법인데,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하는 게 클래시컬 컴퓨테이션에서도 자연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로컬한 룰을 계속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양의 게이트가 있으면 전체 서킷에서 이런 모양의 게이트를 찾고 그거를 일부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면 이게 이런 룰은 어, 서킷이 결국 간단해지는 거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아까 시납 게이트가 상쇄되는 것과 같이 컴퓨테이션이 간단해지는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룰을 찾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옵티마이제이션을 어떤 순서로 하느냐에 따라 결국 가장 간단한 상태로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이런 리라이팅 룰의 좀 큰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옵티마이제이션 하다가 운이 좋으면은 가장 간단한 상태로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상태에서 더 이상 룰을 적용하지 못해서 막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도 그런 막힌 상태를 가장 최소화하려면은 룰을 계속 추가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리라이팅 룰을 계속 추가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음, 게이트를 여러 개 합쳐서 새로운 게이트를 만든 다음에 그것들의 리라이팅 룰을 새로 정의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방법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이런 방법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퀀텀 서킷들로 이런 옵티마이제이션을 해도 되지만,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기본적인 게이트만 뿐만이 아니라 이제 색깔로 칠해진 게이트들은 여러 개의 게이트를 합쳐 만든 게이트들인데, 이런 게 페이퍼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게이트가 점점 복잡해지고, 더 많은 옵티메이션을 하려면 할수록 규칙도 복잡해지고, 그리고 와이어의 방향이 항상 레프트에서 라이트로 가야 된다는 리지드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노테이션을 통해서 이거를 해결하고자 한 게 ZX 칼큘러스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번엔 이런 간단한 서킷이 있는데, 얘를 이런 리라이팅 룰, 이런 노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이 서킷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이어그램을 ZX 다이어그램이라고 할 건데, 이거는 사실 그냥 노테이션만 달라진 거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ZX 다이어그램에서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복잡한 룰이 있었던 것과는 달리 여기서는 더욱 간단하고 기본적인 룰만을 통해서 많은 어, 옵티마이제이션을 행할 수 있다는 게 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이 서킷을 우리가 얘를 이 게이트를 합쳐서 더 복잡한 서킷을 만들었던 것과는 달리 얘네들을 나누어서 더 간단한 조각들로 나누면 더 간단한 리라이팅 룰만으로 표현할 수 있고 여기서의 사운드니스랑 컴플리트니스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네, 이제 ZX 칼큘러스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먼저 대략적으로 알아보면은 이 다이어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원소가 이 초록색과 빨간색으로 이루어진 스파이더라고 하는 애인데요. 이런 애들로 먼저 이런 애들을 이어붙여서 ZX 다이어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이어그램을 만들었으면 어떤 다이어그램이 같은지 그리고 어떤 걸 어떻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게 릴레이션이고 이것도 나중에 하나하나 소개할 예정입니다. 어떤 ZX 다이어그램이 있으면 얘는 퀀텀 서킷을 나타내기도 하고 더 일반적으로 어떤 리니어 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ZX 다이어그램은 ZX 다이어그램이고 리니어 맵은 리니어 맵이니까 얘네들은 사실 다른데 그래서 ZX 다이어그램을 리니어 맵으로 표현하려면은 저기 대괄호를 2개씩 써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이어그램을 인터프리트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다이어그램을 리니어 맵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저 노테이션을 쓰는 페이퍼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페이퍼도 많은 것 같아서 그냥 저 표기를 생략하고 그냥 다이어그램을 리니어 맵과 같다고 앞으로는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벤션이 이것도 페이퍼마다 달라지는 게 있는데 어떤 페이퍼에서는 시간을 아래에서 위로 흐른다고 보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 발표에서는 일반적인 퀀텀 서킷과 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간이 흐른다고 하고 그러면 왼쪽이 인풋, 오른쪽이 아웃풋에 해당되게 되겠죠. 이제 포멀하게 좀 더 수학적으로 ZX 칼큘러스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이 스파이더들은 초록색을 Z 스파이더라고 하고 빨간색을 X 스파이더라고 합니다. Z 스파이더는 Z 방향의 어떤 어떤 리니어 맵을 나타내는데 정의는 이렇고요. 여기서 인풋이 n개, 아웃풋이 m개 있다고 하면 저기 브라켓 노테이션으로 n개의 브라 벡터와 m개 m 큐빗의 캣 벡터를 텐스한 것으로 저런 식으로 표기가 되고요. Z 스파이더 안에 저 알파 들어간 알파라는 파라미터는 저런 식으로 E I 알파승으로 페이즈를 나타내는 데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알파는 그래서 모두 2파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X 스파이더도 마찬가지로 정의가 되는데 0이랑 1 대신 플러스랑 마이너스 스테이트로 이렇게 써지고요. 그래서 트리비얼한 예시를 몇 개 보면 처음에 보시는 게이트는 저기는 파라미터가 안 들어가 있는데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으면 파라미터가 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 경우에는 아까 보신 이 정의를 따르면 그대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0 더하기 1이 되어서 루트 2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저 빨간색 게이트는 플러스 상태랑 마이너스 상태를 더한 걸로 해서 0 벡터가 되는데요. 여기서 글로벌 페이즈는 우리가 신경을 써줄 수도 있는데 얘가 유니터리 매트릭스를 나타낸다고 가정하거나 결국 퀀텀 컴퓨테이션이 유니터리 매트릭스를 나타내게 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상쇄를 해줄 수 있어서 글로벌 페이즈 또는 글로벌 스칼라는 여기서는 무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기 알파가 있는
저런 게이트는 정의를 그대로 적용하면 제가 E I 알파 항을 빠뜨렸는데 행렬로는 저런 식으로 나타내지고요. 그래서 얘는 Z 방향으로의 회전에 해당하고, 그리고 알파 빨간색 게이트는 저런 식으로 X 방향의 회전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텐서 표현을 사용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냥 이런 표기법이 있다 정도로 얘기하고, 그 다음은 앞서 Z 스파이더와 X 스파이더 기본적인 컴포넌트들에 대해 알아봤는데, 이제 ZX 다이어그램을 만드는 빌딩 요리인 vertical 컴포지션과 horizontal 컴포지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다이어그램이 있으면 일단 위에 보시는 다이어그램이 저런 행렬로 나타내지는 리니어 맵인데, 여기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와이어를 하나 추가하면 인풋도 하나 늘어나고 아웃풋도 하나 늘어나는데 저 마지막 인풋과 아웃풋은 변함이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와이어는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를 나타내죠.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에 큐빗을 하나씩 추가하는 거니까 이 연산은 텐서로 볼 수 있고, 그래서 vertical composition은 텐서에 해당합니다. 행렬로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X 스파이더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면 와이어랑 또 저 X 스파이더랑 수직 세로로 쓰게 되면 여기서도 똑같이 텐서를 나타내게 되어서 이런 식으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호리존탈 컴포지션인데, 앞에서 나온 두 리니어 맵을 양쪽으로 붙여 쓰게 되면 인풋을 아웃풋에 넣는 연산과 같으니까 리니어 맵의 합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은 매트릭스의 곱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리니어 맵을 합성하면 CNAP 게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ZX 다이어그램은 X 스파이더, Z 스파이더, 그리고 호리존탈 컴포지션, 버티컬 컴포지션으로만 만들어질 수 있는 애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ZX 칼큘러스의 모든 다이어그램은 리니어 맵을 하나씩 나타내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앞서 보신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컴포지션을 한 다이어그램이 여기서 초록색을 먼저 적용하고 빨간색을 적용한 이런 다이어그램이 되는데, 얘가 오른쪽과 같다는 걸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둘 사이의 관계를 보면 좌우 대칭을 한 거기 때문에 인풋과 아웃풋의 역할을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사실상 행렬의 트랜스포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게이트는 시납 게이트를 나타내기 때문에 사실 트랜스포즈를 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서 이 둘은 같은 게이트를 나타내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초록색을 먼저 적용하고 빨간색을 적용하는 거랑 빨간색을 먼저 적용하고 초록색을 적용하는 거랑은 사실상 같은 연산이어서 이 둘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ZX 다이어그램은 결국 선이 어떻게 굽어져 있는 것과는 관계없이 노드 사이의 커넥티비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예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그 와이어를 어떻게 밴딩하고 어떻게 바꿔도 얘 셋은 다 같은 다이어그램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다마드 게이트인데 얘는 정의만 보고 넘어갈게요. 하다마드 게이트는 이제 Z 스파이더랑 X 스파이더를 저런 식으로 합성하면 나타낼 수 있고, 마찬가지로 Z 로테이션이랑 X 방향 로테이션을 합성해서 나타낼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다마드 게이트도 ZX 다이어그램에 정의될 수 있고요. 지금까지 본 거는 ZX 다이어그램은 모두 어떤 리니어 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건데, 반대로 유니버설티 디어럼이라고 해서 큐빗 사이의 어떤 리니어 맵도 ZX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정리라고 생각하고요. 얘는 이런 아이소모피즘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리니얼 맵이든 그거를 음, n개의 큐빗에서 m개의 큐빗으로 가는 리니얼 맵을 n 플러스 m개의 큐빗이랑 큐빗의 상태랑 아이소모픽하다는 디어럼이 있어서 그런 상태를 그냥 n 플러스 m개의 큐빗을 우리가 ZX 다이어그램을 만들 수 있어서 그거를 통해서 만드는 방식으로 증명을 합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는 ZX 다이어그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ZX 다이어그램 중에서 어떤 것이 같은 리니얼 맵을 나타내는지가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때 중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ZX 다이어그램에서도 어떤 것이 같은지를 이렇게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비짓을 해볼게요. 먼저 퓨스 룰 이게 가장 근본적인 것 같은데 우선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때도 어떤 시납 게이트랑 다른 게이트를 왔다 갔다 그 커뮤트 시키는 게 흔한 일이라서 이걸 통해서 바로 생각할 수 있는 룰입니다. 그래서 시납 게이트가 있고 T라는 게이트가 있으면 얘를 저 T 게이트를 어떤 자리에 놓아도 얘가 같은 서킷을 나타내는데 그러면은 그냥 얘네들의 순서를 두지 말고 그냥 하나의 노드로 합쳐보자라고 해서 같은 색깔의 노드는 합칠 수 있다는 게 퓨즈 룰이고요. 그래서 뭐 반대로 하면 같은 색깔의 노드를 분리할 수 있다는 룰도 되겠죠. 얘는 증명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같은 색깔의 스파이더 두 개가 몇 개의 와이어로 연결돼 있든지 간에 얘네들의 페이즈를 더하고 얘를 융합할 수 있다는 룰입니다. 다음으로 아이덴티티 룰인데요. 얘는 앞에서 행렬 표현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 초록색 스파이더의 행렬 표현을 보시면 그냥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랑 같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와이어가 하나하나 달린 스파이더는 없앨 수 있습니다. 이게 아이덴티티 룰이고 그리고 파이 스테이트랑 파이를 복사할 수 있다는 룰인데요. 얘는 일단은 다이어그램을 그대로 보시면 저렇게 파이 스테이트랑 알파가 연결돼 있을 때 알파의 페이즈를 반대로 바꾸고 나머지 파이는 옆으로 옮길 수 있다는 룰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빨간색 스테이트를 나타내는 스파이더가 있으면 얘를 다른 색깔의 알파 스파이더가 있을 때 저 스파이더를 없애고 하나하나씩 옮길 수 있다는 룰입니다. 그래서 뭐 얘네들을 통해서 밑에는 저 두 개의 룰을 합쳐서 다른 룰을 증명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퓨즈 룰의 반대를 사용해서 파이 노드를 두 개로 분리한 다음에 여기 첫 번째 파이 룰을 사용해서 파이를 오른쪽으로 옮기고 그리고 저 스테이트를 복사하는 룰을 사용해서 스테이트를 복사한 다음에 다시 퓨즈 룰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옵티마이즈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저 파이도 결국 원래 어떤 큐빗이 파이만큼 돌아간 그런 벡터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거를 저런 알파라는 게이트에 적용하면은 얘네가 복사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하다마드 룰은 얘는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하다마드 게이트 두 번을 적용하면 아이덴티티와 같고 그리고 하다마드 어떤 스파이더에 하다마드 게이트가 모든 와이어에 연결돼 있으면 얘는 다른 색깔의 스파이더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다마드 룰은 되게 여기서 중요한 룰인데 이걸 먼저 볼게요.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아이덴티티 룰을 아까 초록색 스파이더를 없애는 것만 설명했는데 그걸 통해서 빨간색 스파이더를 없애는 것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마드 게이트는 두 번 적용해도 아이덴티티와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고 그리고 하다마드 게이트 양쪽을 스파이더랑
같이 없애서 스파이더의 색깔을 반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덴티티 룰을 사용해서 얘를 초록색 스파이더를 없앨 수 있고, 하드하드 게이트 두 개는 상쇄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색깔의 룰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일반화해서 어떤 룰이 있더라도 그거의 색깔을 바꿔서 또 같이 증명할 수 있어서 하다마드 룰이 되게 유용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이 알제브라 룰도 있는데 얘는 증명은 아니고 예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은데 A랑 B는 여기서 0이랑 1의 숫자만 있다고 생각했을 때 A 파이가 저런 식으로 있으면 아까 봤던 파이 룰에 의해서 얘를 여러 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초록색 스파이더는 코피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A 파이랑 B 파이가 저런 식으로 연결돼 있다면 퓨즈 룰에 의해서 저거를 XOR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클래시컬 프래그먼트만 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초록색 스파이더는 코피에 해당하고 빨간색 스파이더는 XOR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래와 같은 룰을 자연스럽게 생각해낼 수 있고, 그래서 성립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런 바이 알제브라 룰입니다. 얘도 엄밀하게 증명이 되겠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행렬 곱셈으로 단순히 증명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 룰을 사용해서는 얘는 시납 게이트가 3개 연결되어 있는 모양이라서 스왑을 나타내야 하는데 먼저 얘는 그냥 와이어를 이리저리 꼬아서 형태를 바꾼 거고요. 여기에 바이 알제브라 룰을 적용해서 얘를 더 간단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색깔의 얘를 커넥티비티를 다시 바꾸고 그러면은 이제 둘이 와이어가 교차됐죠. 그래서 여기서 같은 색깔의 노드끼리 이어서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이거는 설명을 아직 하지 않은 룰인데 다른 색깔끼리의 노드에서 와이어가 2개 연결돼 있으면 얘네들은 그냥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룰 적용해서 이렇게 바꾸고 그러면은 얘는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기 때문에 둘 다 얘를 없애서 이 게이트가 결국 스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룰만을 적용해서 알 수 있었고요. 아까 사용했던 설명하지 않은 룰은 이 룰인데요. 얘도 결국 앞에서 봤던 바이 알제브라 룰이랑 다른 룰을 가지고 증명이 돼요. 그런데 그게 조금 복잡해서 그냥 단순하게 설명하면 초록색 스파이더를 코피라고 생각하고 저 빨간색 스파이더를 엑소얼이라고 생각하면은 코피를 한 다음에 엑소얼을 적용하면 그냥 결과가 항상 일정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2개의 엑소얼 한 개, 0개의 엑소얼을 한 것과 같아서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룰을 결국 다 알아봤는데요. 얘가 ZX 칼큘러스의 모든 룰이냐고 한다면은 그거는 ZX 칼큘러스의 다양한 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우선은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많은 서큐트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더 이야기해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든 룰은 이제 방향을 좌우를 바꿔도 성립하고 그리고 색깔을 바꿔도 성립하고 페이스를 반대로 바꿔도 성립합니다. 그 다음으로 볼 example이 GHZ preparation인데 얘는 저런 서킷을 통해서 만든 스테이트가 결국 저 맥시멀 인탱글된 스테이트를 나타낸다는 걸 보일 겁니다. 그래서 얘를 ZX 노테이션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불필요한 노드를 퓨즈 시켜서 간단하게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제가 그 PDF로 변환한 게 옛날 버전인 것 같네요. 그래서 저기서 결국 이거는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와이어가 2개 나오는 노드를 삭제해서 오른쪽 아래처럼 되고 여기서 하드하드 게이트를 없애면은 이런 식으로 돼서 우리는 얘가 그냥 초록색 게이트에서
와이어가 3개가 아웃풋으로 가는 이런 노드로 볼 수 있고요. 얘는 처음에 Z 스파이더를 정의했던 거에 의해서 그냥 바로 저런 스테이트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거는 그냥 이게 사실 간단한 서킷이라 그런 거기도 한데 이 서킷에는 ZX 다이어그램이지만 아무 페이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페이스가 없는 다이어그램은 사실 모두 하나의 노드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하나의 간단한 리니얼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저 룰만을 사용해서 변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퀀텀 텔레포테이션도 어떻게 되는지 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진 서킷을 ZX 칼큘러스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같은 부분이 여기는 메저먼트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메저먼트는 2가지 결과 중 하나를 뱉는데 그래서 A파이랑 B파이로 그걸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A파이는 앨리스 쪽에도 있고 밥 쪽에도 있고 B파이도 앨리스 쪽에도 있고 밥 쪽에도 있는데 얘네 둘은 클래시컬하게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여기서 그 룰을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보면 우선 하다마드 룰을 사용해서 저 노드의 색깔을 바꿀 수 있고 얘네를 하나로 합친 다음에 결국 커넥티비티가 중요하기 때문에 얘네를 하나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B파이끼리 하나로 합치면 이제 이 B파이가 되는데 얘는 B가 0이든지 1이든지 상관없이 2파이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A파이끼리 하나로 합치고 2의 A파이를 없앨 수 있어서 결국 와이어가 앨리스 쪽에서 밥 쪽으로 쭉 연결되는 텔레포테이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페이퍼에서 봤던 거는 단순히 이렇게 얘가 텔레포테이션인 걸 증명하는 게 아니고 사실 텔레포테이션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도 이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리즈닝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앨리스 쪽에서 밥 쪽으로 저걸 이동하려면 결국은 와이어를 왼쪽으로 밴딩하는 게 필요해서 저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앨리스랑 밥이 하나의 상태를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example은 여기서 끝이고 이제 좀 theoretical한 리설트를 보면 우리가 원래 알던 퀀텀 서킷이 있고 여기서는 ZX 다이어그램을 통한 새로운 레프레젠테이션을 봤는데 ZX 다이어그램이 모든 유니터리 매트릭스 최소한 그것들은 나타내냐를 보면은 앞에서 뭐 유니버설리티 티어럼에 의해서 그건 된다고 봤죠. 그런데 다이어그램뿐만이 아니라 등식도 이제 한쪽에서의 등식이랑 다른 쪽에서의 등식이 동치가 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사운드니스 같은 다이어그램 만약 다이어그램을 수 같다면 그러니까 ZX 캘큘러스의 리라이팅 룰을 적용해서 변환될 수 있으면 같은 리니얼 맵이다 라는 게 사운드니스고 만약 두 ZX 다이어그램이 같은 리니얼 맵을 나타낸다면 둘은 같은 다이어그램이다 라는 게 컴플리트니스입니다. 여기서 리니얼 맵은 글로벌 페이스를 무시하고 볼 거고요. 그러면은 사운드니스는 되게 쉽게 증명이 되는데 앞에서 봤던 리라이팅 룰 하나하나가 다 리니얼 맵을 보존하기 때문에 그냥 각 컴포넌트를 변화시키는 그런 작용은 전체 리니얼 맵을 변화시키지 않아서 사운드니스는 간단히 보여지는데 컴플리니스는 보통 보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컴플리니스는 앞에서 말한 다이어그램만으로는 증명이 될 수 없는 게 있어서 여기서는 새로운 룰을 하나 가져와야 이 ZX 칼큘러스 여기 수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복잡하고 그리고 사실 자주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네, 좀 이따 얘기할게요. 컴플리니스 프로브는 결국 저기서 볼 수 있고요.
이 룰이 어떻게 디라이브 됐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룰은 되게 복잡한데 우리 앞에서 봤던 룰은 사실 어, 여기서 봤던 룰은 페이즈를 포함하긴 하더라도 페이즈가 변수로 포함되어 있는 것뿐이지 사실 파이밖에 나오지 않고 하다마드 게이트도 나오긴 하는데 쟤는 이 파이들로만 이루어진 게이트잖아요. 그래서 이 룰들은 사실 매우 단순한 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파이의 스테이트만으로 이루어진 클리포드 프래그먼트를 생각해서 베텍스 칼큘러스를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나치나 S, H 게이트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퀀텀 서킷은 또 다르게 ZX 다이어그램을 표현하면 페이즈 2분의 파이만을 사용해서 나오는 그 다이어그램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클리포드 프래그먼트만을 생각하면은 저 정리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클래시컬리 시뮬레이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도가 있냐면 결국 클리포드 프래그먼트는 2분의 파이 스테이트만 나와 있고 이런 서킷에 한해서 ZX 칼큘러스는 앞에 룰을 제외하고도 컴플리트 하기 때문에 어, 결국 퀀텀 컴퓨테이션에서 중요하게 정말로 퀀텀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2분의 파이 배수가 아닌 그런 서킷이고 떤 복잡한 서킷이 있다면 거기서 2분의 파이가 나오는 부분은 이제 앞에서 봤던 쉬운 룰을 사용해서 열심히 줄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만 따로 남기면은 그 부분은 굳이 줄여줄 필요 없이 왜냐면은 그 부분은 이 룰을 적용하더라도 결국 스테이트가 복잡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어, 앞에서 봤던 룰만을 이용해서도 옵티마이제이션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언급할 거는 이런 게이트만으로 나타내지는 ZX 다이어그램이 또 조금 표현 방식을 바꾸면 Z 스파이더 초록색만으로도 나타낼 수 있거든요. 하다마드 게이트를 이용해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래프 띠오리를 사용해서도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수 있어서 좀 효율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하지 않은 부분도 ZX 칼큘러스에 많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뭐 다른 게이트를 추가해서 ZH 칼큘러스, ZW 칼큘러스 같은 걸 만든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얘가 measurement based quantum computing이나 lattice surgery 같은 것과도 관계가 있고 에러 커렉션과도 관계가 있다는 그런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나 서킷 라우팅이나 파이제텍스 같은 중요한 프로시저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끝이고요. 질문할 거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그럼 이걸 실제로 활용을 할 때요. IBMQ 같은 거 들어가 보면 서킷 옵티마이제이션 자동으로 해주잖아요. 그럴 때는 이 ZX 칼큘러스를 써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IBMQ가 정확히 어떤 걸 쓰는지 모르지만 파이 ZX는 ZX를 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게 ZX를 사용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예시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콰즘이라고 네. 뭔지 이니셜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ZX를 결국엔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를 작성해서 이게 앞에서 말했던 correctness랑 efficiency가
관점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더 질문 있으신가요? 더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중 나가는 게